네, 이번에 유년TV에 올라온 상담 신청 내용을 한번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비를 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피의자분께서 70세의 여자분이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의자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12대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했네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히셨는데 진단 내용을 보니까 대퇴골 골절하고 양측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서 초진기가 12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29세 청년인데 운전자부에 가입된 상태네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한데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간병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병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금 좀 있으신 70세의 여자분이 저기 복숭아뼈 골절로 지난 12주날 입으셨습니다. 연세가 고령이시고 부상의 정도로 봤을 때는 이번 사건은 소송을 가서 실익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상의 정도로 봤을 때는 부상 정도가 아주 약한 병명은 아닙니다. 부상도 심하긴 하지만은 연세가 고령이시고 이 병명으로는 추후에 장애가 남더라도 피해 보상 자체가 소득에 대한 일시수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실익은 없다고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보험에서 약관 규정대로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약관 규정에서 보면은 이 간병비에 대한 규정 자체는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5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명을 보니까 대퇴골 골절하고 그 다음에 양측의 복숭아뼈 골절로 이렇게 수술을 하셨죠. 부상 상해급수를 보면은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부상급수가 1급에서 2급인 경우에는 2달치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급에서 4급까지는 한 달분, 그 다음에 5급인 경우에는 보름치 간병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상해급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부상 병명에 따른 급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뼈의 골반 쪽에 해당되는 그 골두가 골절됐다든지 또는 골반부에 있는 비구부 관골구가 골절돼서 수술한 경우에는 부상 상해급수를 1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반 비구부 골절이라든지 대퇴골 골두 골절이 아닌 일반적인 대퇴골 골절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상 상해급수를 1급, 2급이 아닌 3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측에 지금 복숭아뼈 골절이 있다 했죠. 그 복숭아뼈가 이제 발목에 있는 복사뼈를 해가지고 내과, 외과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 내과, 외과 양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한 경우에서는 급수가 5급에 해당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측에 복숭아뼈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 두 가지 병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소서류나 보장법 보면은 하위 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자면은 두 가지 병명에 해당되는 급수가 병급이 될 경우에는 한 급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대퇴골 골절이라는 병명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급수는 2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상에는 간병비용을 2달까지는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질문이 가해자 측에서 형사비를 빨리 보자고 하는데 피의자 측의 합의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좋을지요라는 내용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가해자 측에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비용 외에 형사처리 지원금이라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상품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사망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12강목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부상 한도 자체를 진단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서 금액 자체가 조금 약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상품들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고액입니다. 1억 5천, 2억까지도 지금 상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망시나 또는 중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2억 자체를 금액 받을 수 있고 또 부상 급수가 1급이 3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도 금액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사건 같은 경우에 봅시다. 운전자에서 형사처리 지원금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일단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고하고 특례법 예외 사고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일반 사고라고 한다면은 특례법 위반 사고 아닌 통상적인 사고를 위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상해나 또는 사망, 상해급수 1, 2,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한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례법 외의 사고, 12개 항목 사고라고 그러죠. 12개 항목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주수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주수에 보면은 6주에서 10주 미만, 10주에서 20주, 20주 이상이 돼가지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운전금 가입되어 있는데 한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도금액에 따라서 진단주에 12주 같은 12주 진단에 해당되는 그 구간별 지급 한도가 있겠죠. 이 금액으로 일단 그 형사비용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장기간 치료를 해가지고 12주 이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8주 정도 진단이 더 추가 넣은다면은 구간이 12주 진단 10주에서 20주 미만의 중간의 구간뿐만 아니고 20주 이상에 해당되는 추가 진단을 발급해서 그 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사 측하고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유난TV에 운전보험의 청사지 지원금에 대한 유튜브 촬영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비에 있어서 가해자가 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형사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간병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